이 또 논란이 된 게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이 증거인멸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없애려 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보니까 방첩사까지 동원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주요 자료를 다 파괴해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다, 무덤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주요 인물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농후하죠. 증거인멸 하려고 한 거겠죠. 여러 가지로 그냥 문제될 만한 휴지 같은 것도 다 버려 그냥. 지문 묻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철저하게 한 것 같고, 근데 이거 다 밝혀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공들이야 뭐 그냥 입 다물고 있겠지만, 늘공분들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조사하면 가서 증언 받고 다 진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뭐 직권남용을 했는지, 증거인멸을 뭐 했는지, 그런 것들은 차차 다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건으로도 정진석 비서실장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거 어떤 거냐? 아니, 내란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으로서 당신은 알았냐, 몰랐냐, 막았냐, 동조했냐, 뭐 그런 거 조사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조사가 진행될 거예요. 네. 저도 뭐 정진석 실장이 12월 3일 전에 내란을 알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좀 있지만 네. 그러면 그 뒤에 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인은 뭐 말렸다 이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날은 말렸지만 이미 터진 다음에는 예를 들어 뭐 한안회동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한덕수 후보 만들기, 그리고 저희가 정진석 비서실장을 좀 아는 분 한테 한 달이 건너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1월인가요? 그때부터 한덕수 얘기가 정진석 실장 측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오래된 시나리오였네요. 경선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내부에서는 약간 갑론을박이 좀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1월이면 그때부터 그러면은 탄핵 뭐 파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 것 같겠네요. 그렇죠. 아니라고 본인들은 나중에 믿었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됐지만 이거는 몇 배짜리예요. 몇 배짜리인데 어떻게 파면이 안 됩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김건희 씨가 사실은 비화폰도 쓰고 뭐 하면서 거의 국정 운영, 대통령실을 쥐락펴락했잖아요. 네. 그럼 그 지시들이 가 있는 증거들, 김건희 특검하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국회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양당 원내대표 선거 지금 민주당은 13일 내일 치러지고요.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면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이랑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 2명의 이제 입하전으로 치러지는데 이게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이제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리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취업 청탁 의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변수가 될지 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큰 변수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에게 불리한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당원들이 이번엔 당원 20%가 물론 들어가지만 뭐 여론이나 이런 게 크게 좌우되는 건 좀 아니거든요. 원래는 의원들만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의원들. 그러니까 친소 관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물론 권리당원 들어가는데 뭐 그렇다고 뭐 김병기 의원이 권리당원에게 꼭 배척되거나 뭐 배제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난번에 조직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가까우면 더 가까워요. 당원들과. 그래서 크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기득권 세력들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의 쌍도마차를 하려고 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자를 폄하시키고 안 되게 하려고 막는 거다.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은 외부 세력의 어떤 그 전략이다. 이거 누가 갖고 있겠냐 이 녹취를. 결국에는 검찰이 예전에 이현수 기조실장 특활비 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조사받고 포렌식 받았을 때 검찰이 이걸 확보해 놓지 않았겠냐. 그걸 이번에 흘린 거 아니냐. 이 검찰의 반발. 이거 내가 제대로 가서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뚫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불리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유리하다. 그리고 변수가 크게 안 된다.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아들 논란이 되기 전에 네. 몇 분 민주당 의원이 네. 대부분 물어보면 다 진짜 모르겠어. 다 이게 우리가 기본 프로토콜이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알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분 보기에는 김병기 의원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많은 잘 분들이-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하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근데 내일 이제 결과를 좀 모르죠. 그분은 김병기 의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 전 명이 모르겠어요. 얘기했으니까. 네. 저는 뭐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서인교 의원도 대단히 친화력이 있고 전투력이 네. 있는 분이죠. 그리고 전 대선 승리의 한 50%의 공헌을 하지 않았느냐. 네, 서영교 의원이. 네. 네. 김문수 후보를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장면 한번 재현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김문수 후보 뭐 하는 거예요? 장관! 당신은 내랑 동조 세력이에요! 뭐 이런 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뜬 거 아니에요, 김문수가. 아니 이게 서영교 의원의 사자후가 좀 있어요. 그 특유의 네. 목소리가.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이었어요. 그렇지. 네. 김문수 후보를 사실은 추천한 분은 누구냐? 네. 서영교 의원이다. 서영교.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쨌든 이길 가능성이 큰 대선이었지만 여유롭게 낙승할 수 있었던 네. 1차 공시는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다. 의원이다. 김문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아니면 뭐 한동훈. 한동훈. 그리고 또 오세훈도 나올 수 있었고. 더 힘들었을 것이다 대선이. 그렇죠. 격차가 줄어들었거나 위험할 수도 있었죠. 이준석 후보가 아유 나 홍준표 오세훈이었으면 한동훈이었으면 나 단일화 할 수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그랬군요. 그런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모르지. 이건 진짜 박빙으로 갈 수도 있었지.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에게도 권리당원과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도치 않은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을 했다. 예. 그런 역할을 인생 했었군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당원들의 선택,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어떨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는 정말 철지났다고 어떻게 구구 유튜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눈에 띄어서 그러니까요. 노동부 장관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전에 경산호위 위원장 하다가 참 의아하죠. 저분이 갑자기 산에서 자연인으로 사시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뭔가를 장관을 하는 듯한 모습 이런 거였는데 서영교 의원의 그때 말 한마디 사과하세요 다들 일어나세요 근데 안 일어난 것 안 때문에. 일어난 것 때문에 대선 후보까지 되고. 대선 후보. 그거예요, 그거. 딴 그러니까 거. 당시 아스팔트 세력들은 그때 김문수 후보가 저거 겸 역시 잘했다고 보는구나 사과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얘기했죠. 아니 나는 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뭘 또 의원이 나도 의원 해봤는데 뭘 장관들 다 일어나라고 그래. 기분 나빠서 일어나라는데 기분 나빠서 안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스팔트 세력은 오해한 거죠. 네. 겸이 맞다고 보는구나 김문수는 역시 그러면서 뜬 거거든요. 제 서영교 의원하고는 2004년도부터 인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꽤 오래됐네요. 그분이 이제 배지 달기 전부터 이제 알고 지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 저는 이제 끝나고 나가고 들어오실 때 잠깐 1분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때 거기에 이제 방송국의 스태프나 진행자분들 다 계시는데 특유의 그 억양 목소리로 나는 장 소장을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자주 만나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면 네. 완전 꽤 오래전이에요. 꽤 오래전에 어디 시내 한 식당에서 서영교 의원을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몰라서 저기 서영교 의원이다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일행하고 저는 저쪽 멀리 있는데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아 그게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만이 모든 곳에서 아니에요. 다 하는 똑같아요. 목소리군요. 네. 아 누구나 알 수 있다. 누구나 이게 알수 누군지. 저도 처음에 누군지.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맞구나. 여기 물 좀 주세요. 아 본인을 목소리로 증명하시는 사람들. 설날에 세배를 갔을 때도 어머니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지 않을까? 밈으로 떠올라내겠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소탈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는 뭐 김병기 의원이 될 것 같아요. 많다는 거고. 그러나 아니 결론은 좀물 김병기 타주려고 계속 그러는데 아니 그러시면 어떡해. 물을 너무 탄 것 같아서 다시 결론은 첨가제가 필요했었어요. 다음 주에 결론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이게 보니까 여러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다가 결국 이제 출마한 분이 송원석 의원,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 이렇게 두 분인데 네. 이게 본인들은 다 이제 출마를 하면서 개파랑은 관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사실 이제 언론에서 분류하는 걸 보면 송원석 의원이 친윤계, 김성원 의원이 친한계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리고 김도우 부원 같은 경우에는 개파색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지만 불출마를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송원석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친윤계? 왜냐하면 지난 주말부터 네. 친윤 세력들이 송원석 의원을 출마시키려고 상당히 좀 서로 논의도 하고 송원석 의원이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설득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쯤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회관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총은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다수의 의원들이 아직도 윤핵관, 친윤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여전히. 또 영남권이고 송원석 의원이 경북 김천 네.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진영에서 밀면은 뭐 그쪽 숫자에서. 네. 네. 그리고 또 김성원 의원이 수도권 3선이긴 하지만 네. 좀 지금 야당 원내대표의 깜이 되느냐, 대여투쟁 잘할 수가 있겠냐, 뭐 그런 것들, 또 의원들에게 좀 신망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송원석 의원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난파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 김성원 의원 두 분 다 이제 3선이지만 당의 쇄신과 우리 당이 어떻게 가지 고민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둘 다. 둘 다. 네. 물론 뭐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뭐 대포집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겠어?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거나 그리고 쭉 평판이나 이런 것도 별로 그런 게 없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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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오히려 사고 두 분은 사고만 쳤지 네. 어떤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얘기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어요. 네. 뭔가 비전을 제시하거나 소신 있게 행동하거나 그런 적이 그렇죠. 없다. 네. 뭐 김성원 의원이 뭐 일을 좀 잘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뭐 송원석 의원도 물론 뭐 기재부 차관 출신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당의 정치에서 그런 국가적 고민들을 내비친 적이거나 당의 쇄신, 비전 이런 걸 내비친 적은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들 안 한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하지 뭐 라고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인가? 위기에 대해서 명확한 쇄신을 내는데 다음 비대위원장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를 나오는데 사실은 뚜렷한 무게감도 없고 이렇다 할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르죠. 숨은 진주에서 이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와있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분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 특히 저는 친한계에게 친윤 쪽은 사실은 원래 기대가 전혀 없고 친한계는 그나마 계속 쇄신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세력을 모으고 상황을 반전시켜서 뭘 할 수 있는 힘들 물론 뭐 여러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도 가끔 하긴 하지만 김성원 의원이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유일한 있을까? 대안이었냐? 그런 생각들 네. 그게 듭니다. 그거는 만약 유일한 대안이었다면 그게 그 예를 들어 세력의 한계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게 지금 내홍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9일에 의총 길게 하고 결론 못 내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의원총회 하기로 2시에 했는데, 40분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소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반발하고 있어요. 왜 상의도 없이 취소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의총도 안 열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주재정께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뭐 당 개혁안 5개 개혁안 그리고 뭐 자꾸 뭐 쇄신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네. 그거는 우리랑 상의를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주재정께 나서냐. 그렇게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내 이름 의원총회는 이런 것들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한테 뭐 얘기도 해주고 귀뜸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라는 것은 나는 너를 비대위원장으로 인정 안 해. 나는 무시하고 싶어. 그냥 그냥 듣기도 싫어. 같은 자리에 있기도 싫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내용? 저는 뭐 무시한 거라고 봐요. 네. 어리고 초선이다. 사실 그것도 그 자리 우리가 시켜줬잖아. 이게 반영된 거예요.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꿋꿋이 자기 목소리 내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정치는 저는 늘 보면 세력을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래서 천목회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저도 관련된 분들에게 무조건 모임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그냥 짜장면만 먹어도
무슨 얘기했어? 라고 물어본다 그런 언론에서. 그러면 말이 없으면 그냥 좋은 말 하나 지어내서 얘기하면 그런 것도 같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게 영향력이 하나. 그렇죠.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물론 뭐 한계도 있고 연륜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일단 바른 쪽의 메시지를 계속 낸 건 좀 평가할 만한 일이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 좀 확대해가는 것들 그게 이제 정치력이고 연륜인데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여기서 한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고 하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거는 기회주의이면서 동시에 분파주의다.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대선 기간에 후보 교체 관련해가지고 당무감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겨냥한 말인 건지 이거 그것도 어떻게? 겨냥했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하여튼 친윤들 다 그냥 쫓아버려야 된다 막 몰살시켜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좀 반발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성도 원내대표가 뭐 반성은 했지만 더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출범하면서부터 실세였잖아요. 네.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본인은 뭐 자기 누린 거 없고 그냥 여러 가지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의 책임감만큼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당이 상당히 좀 이상한 당,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남 탓하기보다는 여러 말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다 감싸 안고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구구절절 변명한 것을 보면은 나 다음번에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할래. 뭐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니 근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서 사실은 후보 교체에 대한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도 있을 텐데 그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어요. 송원석 후보 원내대표가 네. 원내대표가 되고 6월 30일 날 누구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면 네. 비대위원장을 겸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무감사 좀 그만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괜히 당의 분란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지 지금 당 서로 동지들에게 촛불이 겨누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당무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당무검사를 받은 건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받았잖아요. 본인도 네. 당시 그걸로 비대위원으로서. 그 끝난 것 같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네, 아, 김용태 당무감사가? 비대위원장만 조사가? 네. 받았다. 딱 가서 그때 혼자만 반대했었죠.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럼 쭉 얘기하고 적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왜냐하면 새벽 3시, 4시에 그 네. 50 날치기 그때 3시에서 4시까지 대선 후보 접수를 받겠다. 충격적인 일이죠. 네. 우리가 근면성실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대선 후보 접수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누가 있겠어요? 공고도 띄우고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사무처가 했잖아요. 근데 그 사무처가 지금 당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하. 그래서 저는 그냥 비대위원장이 시키니 하는 척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당에서 당무감사 할 때 그래서 누구누구 이제 뭐 조사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안 가면은 문제가 없나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켓하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자연산 안하고회로 찰떡처럼 쫄깃쫄깃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문 직후 통영에서 바로 잡아 보내드리는데요. 안하고 순살만 포를 뜬 순살회입니다. 3-4명이 술안주로 드시기 딱 좋은 자연산 안하고회 350g이 18,900원.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안하고회를 클릭하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안하고회를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조사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안 가면은 문제가 없나요? 뭐 잡으러 갈 수 없죠. 뭐 소환장 보내고 뭐 체포영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협조 안 하면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당무감사 안 받으면 배지 떨어뜨린다.
뺐지 반납해라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명 뭐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리고 보통 당무감사가 힘을 썼던 거는 당협위원장들을 점수 줄 때 의자를 뺐거나 새로 하거나 교체할 때 총선 앞두거나 선거 네. 앞두고잖아요. 공천에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멀었고 비대위원장은 좀 있으면 집에는 안 가죠. 내려올 것 같고 당무감사가 힘을 못 받아요. 두 분은 결국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근데 물론 재선 의원들도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힘 실어주고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잖아요. 끝이다. 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동조하는 세력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건 좀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에 송원석, 김성원 두 분이 나와서 경쟁하는데 다른 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굳이 비하자면 좀비다. 네. 그러니까 친윤의 핵심들 예를 들어서 뭐 그때 관제 30여 명이 갔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때 안 가면 나도 찍힐까 그래서 간 분도 있을 것이고 한 20여 명이 친윤의 핵심이고 주류로 담론을 만든다고 보고 그다음에 친한 개가 20명 가까이가 이제 된다고 보고 나머지 60여 명은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고 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담론을 만들고 주제를 만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면 확장하고 그 세력을 키워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도 좀 짧고 몇몇 의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친한게도 저는 그건 사실 정치력 부재인데 한동훈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차기 이전부터 개엄 전부터 차기 대선주자급의 확고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력을 못 넓혔다? 그럼 그 세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하. 저는 그 방증이라고 봐요. 그건 한동훈 전 대표의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력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 김도우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안 나가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좀 설득을 해서 내보냈으면 친윤들이 송원석 의원을 밀더라도 이 싸움은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안 나갔을까요? 김도우 의원은? 그 김성태 전 의원의 얘기에 가면은 네. 그 친윤들이 와가지고 간을 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간을 봤다? 우리랑 같이 그냥 밥 먹고 합시다. 막 이런 것이고 네. 한동훈 측에서는 또 뭐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뭐 그렇게 같이 좀 손잡고 해봅시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김도우 의원이 되게 좀 고지고식한 분이에요. 고지식한 네. 네,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휘둘리고 막 뭐 거래하듯이 막 이게 나가서 뭐 우리가 밀어줄게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아니 나 그냥 안 할래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워요. 그분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 비대위원장이라도 그분이 하시면서 당의 중심을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김도우 의원을 원내수석일 때 네. 당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우 원내수석이었거든요. 그때가 2016년에 제가 그때 새누리당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뵀었는데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막 이상한 권력에 막 또 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국정농단 청문회가 이루어진 게 야당의 요구가 계속 많았지만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을 안 받았는데 여러 보도들이 막 터졌을 때 김도우 당시 원내수석이 정진석 원내대표 찾아가서 이건 안 할 수 없다. 우리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물꼬를 사실 트였어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그 당시 이제 김성태 위원장하고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물꼬를 텄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좀 아는 분인데 근데 저는 딱 좀 불만인 게 이럴 때 나서야 되지 않냐. 그러게요. 합리적인 분들이 자꾸 뒤로 네. 빠지면 그게 한계지. 당 수신이. 그쵸. 네. 정치력의 한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당대표하고 나 뭐 대선 나가고 그런 정치인 꿈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 그냥 의원하다가 그냥 내가 또 안 되면 안 하지. 이런 권력 의지가 없으니까 저렇게 나서지 않는 거예요. 네.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 나오면 또 국민의힘 쇄신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